그런 의미에서 2026년 3월의 첫 번째 주 화요 민심열차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남기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피곤해 보이세요? 자,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가운데 대부분 조사에서 상승세가 확인됐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긍정 64, 부정 26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전 대비 긍정은 6%포인트 상승했고 부정은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긍부정 격차가 더욱 확대되면서 국정안정 국면이 강화되는 흐름입니다. 긍정평가 이유를 보면 민생경제가 17%로 1위를 기록했고 부동산 정책이 전주 대비 6%포인트 상승해서 마찬가지로 17% 공동 1위를 형성했습니다. 외교와 소통도 주요 긍정 원인으로 나타났는데요. 최근 주가 상승 등 경제 전망에 대한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긍정 57.1, 부정 38.2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만 5주 연속 상승 이후 조정 국면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보수 표집 비중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상승 흐름이 꺾였다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론사꽃 전화 면접 방식은 긍정이 76, ARS 방식은 긍정이 66을 넘어섰는데요. 진보 표집이 크게 늘면서 긍정평가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여론사꽃이 다른 여론조사에 비해서 긍부정 격차가 무려 20%포인트 이상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해석에 좀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조사를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 민주당으로 이미 정권이 교체됐고 보수층에서도 변화가 있는 만큼 좀 상황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 꽃 결과만 보면 참 미소가 싹 져지는데 정확도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다음은 정당 지지율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당 지지율 역시 전반적으로 큰 구조적 변화는 없습니다. 민주당 강세를 유지한 가운데 응답자 비중에서도 진보 진영 응답자가 늘고 있습니다. 전체 지지율 평균은 민주당 50.9로 처음으로 50%대를 넘었고 국민의힘은 27.8로 지난주 대비 1.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격차 역시 23.1로 확대됐는데요. 당내 안정화와 정부 지지도 상승이 정당 지지율로 연결되면서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기 당대표 조사에서 정청래 대표, 김민석 총리와 함께 송영길 대표가 경쟁 구도를 형성하면서 다음 전당대회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송영길 전 대표는 아직까지는 당대표 출마 의사가 없는 걸로 이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는 가운데 송영길 전 대표의 행보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이 당대표에는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죠. 자, 아무튼 어제 이 민주당이 서울, 경기, 울산, 전남, 광주 이렇게 네 곳의 본선 후보를 경선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간단한 설명 그리고 전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민주당은 서울, 경기, 울산,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네 곳을 경선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공모 후보 전원을 경선 후보로 확정한 점이 이번에 공천의 좀 특징인데요. 컷오프가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서울은 김영배, 박주민, 전현희 의원과 정원호 구청장,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 경쟁을 합니다. 박형근 의원은 어제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이 됐죠. 여론조사상으로는 정원호 구청장이 좀 크게 앞서는 형국입니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 권칠승, 추미애, 한준호 의원, 양기대 전 광명시장이 출마를 하는데요. 본경선은 3명으로 압축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지율을 보면 추미애, 김동연, 한준호 순으로 보이고요. 네. 울산은 김상욱 의원, 송철호 전 울산시장, 안재현 전 노무현재단 울산지역위원회 상임대표, 이선호 전 청와대 자치발전 비서관이 경쟁을 합니다. 김상욱 의원의 선전이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는 강기정 시장, 김용록 지사, 민형배, 신정훈, 이계호, 정준호, 주철현 의원,
이병훈 호남발전 특위 수석부위원장 등이 출마를 해서 치열한 구도가 예상이 됩니다. 민영배 의원과 김영록 지사 싸움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경선은 3월 20일까지 완료를 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이 가장 늦게 마무리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결선 투표까지 가면 더 좀 늦어질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빠른 경선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후보 경쟁력을 키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강원도는 우상호 전 정무수석이 가장 먼저 후보로 확정됐고요. 인천은 말씀하신 대로 박찬대 의원의 단수공천이 확실시됩니다. 부산은 지금 추가 공모를 할 예정인데요. 전재수 의원의 공천이 유력하죠. 경남은 김경수 전 지사의 전략공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현 오영훈 지사가 하위 20%에 포함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문대림, 위성권 의원과 대결이 예상됩니다. 대전 충남과 대구 경북은 행정통합 여부에 따라 결론이 날 걸로 보이고요. 세종시는 민주당 출신 예비 후보만 지금 5명이 등록돼 있던데요.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또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것도 관심이 많아지는데요. 어느 곳이 있고 전망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은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 경기 평택을, 전북 군산 김제 부안갑 4곳입니다. 향후에 현역 의원이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되는 경우에도 재보궐 공천 대상이 되는데요. 인천의 연수갑, 경기 하남시 갑, 부산 북갑, 광주 광산을, 울산 남구 갑이 유력하고 대전 충남 지역에서도 한두 곳이 나오게 되면 전국에 10곳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는 아직 민주당 예비 후보들이 등록이 안 된 상태인데요.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대부분 전략공천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대부분 이 10곳이 다 확정되면 10곳 가운데 대부분이 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예. 뭐 한 곳도 뺏기지 않고 다시 찾아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중 가장 관심이 높은 지역 이게 아마 계양을 보궐선거 같은데요. 어제 이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의 출판기념회가 있었고 오늘은 이 송영길 전 대표의 출판기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양을 공천 이거는 우리 박사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김남준 전 대변인이 어제 인천 계양구에 있는 경인교대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역시 인천 계양구에 있는 카리스 호텔에서 오늘 5시에 출판기념회가 있습니다. 두 분 모두 계양을 출마 의지를 확실하게 보이고 있죠. 두 사람 모두 원내에 진출해야 되는 명분은 충분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광주 전남 특별시장 출마 요구가 많이 있지만 이재명 정부를 가까이서 돕기 위해서는 단체장보다 국회 진출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사를 피력하고 있고요. 김남준 대변인 경우도 원내 진출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요, 지난 합당 파동 때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의원들이 뭐 친명을 넘어서 찐명을 표방하고 있지만 정작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제대로 읽거나 반영하는 의원은 없어 보입니다. 이럴 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을 당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죠. 김남준 대변인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결국 결정은 민주당의 전략공관위가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런 지금 상황이 복잡한데요. 복잡한 상황일수록 원칙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전략공천이 이제 원칙이긴 합니다만 강세 지역과 약세 지역에 대한 공천 방식이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약세 지역은 전략공천에 의한 단수공천이 유리할 것 같고요. 강세 지역은 경선이 또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원칙으로 보자면 인천 지역에서 계양을은 경선을 할 수 있고 연수갑 지역은 단수공천으로 후보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송영길, 김남준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계양을에서 공천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개항을 차지하는 사람보다 이곳을 양보하는 사람이 더 승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게 정치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아무튼 향후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일 이 여당 주도로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자,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가능성 이게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재외 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외 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개정안에는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로부터 30일에 해당한 날에 직전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 뭐 이런 조항도 들어있는데요. 그런데 국민투표법 통과로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은 마련이 됐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3분의 2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국민의힘은 이번 국민투표법을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헌을 하려면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아야 될까? 뭐 이렇게 보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법 법사위 통과하고 해줘야 이것도 해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참 땡깡 부리는 데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민의힘 일생에 도움이 되질 않네요. 자, 김남기 박사님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남기 박사님의 저서 이재명 따라잡기 그리고 지방선거 전략 매뉴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론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신통화는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 내란을 통해서 K-엘리트의 민낯이 드러났거든요. 금권과 권력의 야합. 야, 물 들어왔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리자. 머리와 가슴 속에는 천박성밖에 없는 이런 모든 기득권층의 특성이 김건희라는 사람에 의해서 다 융합되고 있다. 아, 권력이란 건 이런 거구나. 근데 영구 집권이 안 되잖아요. 이재명을 죽이고 조국을 죽이고 이게 생각되면 안 되는 거죠. 비상경과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수거 대상을 싹쓸이 하고. 천공이 저렇게 연설하면서 뒤에 일본 신을 놓고 연설을 해요. 아마테라스 오오카미. 아마테라스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일본 그 자체를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일본의 극우 무소 신흥 종교 단체들이 다 네트워킹이 되어 있습니다. 눈빛이나 행동 하나하나 그리고 얼굴 관상을 봤을 때 악마를 보는 것 같아요. 청년들의 피와 그리고 그의 꿈과 희망을 박살내놓고 살육해놓고 끝없이 욕망을 추구하다가 순간 몰락하는 이야기. 민주주의가 실패한 근본 원인은 탐욕입니다. 불법적인 수익을 뒤로 얻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국경을 벗어나고 있는 국제범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인터폴 등과 연계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